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문제는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대손세액과 관련된 서류 문제를 냈고, 두 번째 문제는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던 패턴에서는 크게 벗어난 건 없었던 기출. 자, 부가가치 속에 가셔서 이제 관련된 거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 주식회사에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대손 관련 자료를 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서식 열어놓고 갈게요. 자, 부속 명세서라는 부분에 가셔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회 기간은 4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신다? 6월을 들어가셔라.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자, 매출채권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대손 관련 자료 볼게요. 자, 받으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2020년도 7월 31일입니다. 과거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우리 770만 원. 자, 거래처는 가경이라는 거래처. 그런데 부도가 언제 났다? 2020년 10월 31일에 났다. 그럼 여러분 전기에 부도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월이 경과되어야 정리가 돼요. 부도는 반드시 6개월 경과라는 게 있죠. 그러면 6개월 경과가 됐는지 확인. 자, 10월이면 우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쵸, 여러분? 그러면 6개월 경과가 돼야 안 돼요. 됐죠, 여러분? 우리 일기 확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손은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4월부터 6월이라고 넣었지만 사실상 자료는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 사이에 있는 자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6개월 경과가 도달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넣으실 때요, 조심하시라는 게 있었어요. 경과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우리 며칠로 넣어야 돼요? 하루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우리는 5월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의 확정일은 우리 6월 경과의 확정일은 2021년도 5월 1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요거는 입력할 거니까 전 동그라미 표시하고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 2020년도 5월 31일에 거래한 내용이고요. 55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비하입니다. 자, 2021년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무엇을 파산 확정의 판결을 받았대요. 그럼 파산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파산 받은 날짜에 무엇할 수 있다? 대손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4월 1일은 일기 확정에 들어오는 날짜니까 동그라미. 자,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대금입니다. 자, 19년도 6월 10일에 거래된 내용이고요. 부가세 포함하여 880만 원이고 거래처는 정리상해. 자, 2021년도 5월 9일 대손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무엇을 설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했대요. 그럼 이 저당권의 관계가 완벽히 끝나기 전까지는 대손 처리 못해요, 여러분. 대손세 공제도 못 받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수금은 무엇한다? X. 여러분 미수금이어서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설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 건 대손 세액이라고 하는 건 세액이 있는 거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출채권의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고정자산 매각할 때도 세금을 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들어오는 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된 건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미수금은 X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받으러부터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2021년도 5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손의 금액은 77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 서식에 입력할 땐 양수로 넣는다, 음수로 넣는다? 세액공제는 양수. 근데 대손금 회수는 음수.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양수로 넣는 게 맞고요. 자, 거래처는 코드돔 F2번 하시고 누구 선택하시자? 가경. 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손의 사유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도 6개월경과 5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우리 일자는 며칠인가요? 2021년도 4월 1일. 자, 그리고 대손의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그럼 50만 원 나올 거고요. 거래처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비하라는 거래처.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무엇으로 가신다? 파산 1번 있네 여러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우리는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네, 메뉴 종료해 주시면 되는 부분. 저당권 설정은 항상 신경을 좀 쓰세요. 부도 6개월 경과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세법 개정 부분의 소액채권 기준들이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기간을 오랫동안 가지 않아도 인정되는 여부 부분도 생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손 쪽은 새로 추가된 거, 변경된 건 한 번쯤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더 다른 말은 안 줬네요.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기타 자료, 유의사항이라는 것만 줬네요. 자, 그럼 유의사항 먼저 볼게요. 불러오는 자료는 무엇 하셔라? 무시. 그리고 직접 입력하래요. 자, 세부담을 무엇 하여라? 최소화가 되는 가정을 하여라. 그런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엇한다? 생략하래요. 넣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무엇한다? 생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시고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몇 월부터 몇 월을 가셔라. 10월부터 12월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고 했는데 불러오는 건 없었네요. 자, 매출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에 자, 그러면 과세 가시고 세금 계산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8억 4,300은 몇 번 자리에 넣어주셔라? 1번 자리에 넣어주셔라.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그럼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요 금액의 10%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느 자리에 기타 자리에 과세 기타 자리 4번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간주 임대료가 금액이 되는 거고 그거의 10%를 우리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일본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 직수출이면 수출이네요. 자,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그럼 4,5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수출의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영세 몇 번에 6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출 쪽 유의사항이 전혀 없네요. 간주임대료 낸 거 말고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매입 자료.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여러분, 우리 기계장치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없죠. 다만 얘는 어디에 넣어주셔야 된다? 세금 계산서 수치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니 세금 계산 수치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셔라?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에 대한 금액 나와져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에 이렇게 넣어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 다른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자, 원재료 매입에는요. 지연 수치안 세금 계산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 얼마? 2천, 세액은 200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은 일반 매입이라고 아예 주었고요. 그럼 일반 가시면 되고 우리 공급가액과 세액이 얼마다라고 줬어요. 자, 그리고 기타 자료 볼게요. 2021년도 2기 예정에 미완급세액이 있다. 얼마가? 1,350만 원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에 대한 부분 얼마가 있다. 우리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있고 예정 신고 때 무엇 되어 있다? 누락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
세금 계산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매입 자료에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특이하죠, 여러분. 아니, 세금 계산서를 샀는지 신용카드를 샀는지 뭐 얘기를 줘야 되지 않아요? 이 3번에 신용카드 얘기가 있으니까 1번, 2번은 저희가 알아서 아, 세금 계산서 거래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답안은 세금 계산서로 공지가 됐겠지만 정말 이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도 매입할 수 있는 증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료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읽고 어딘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연 수치라고 줬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치해야 가산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안 줬네요. 저희는 세금 계산서로 받아왔다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럼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기계장치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일반 매입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일반 매입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세금 계산 수치의 일반은 몇 번이다? 10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10번 자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10번 자리에 들어간 금액 중에 뭐가 있다? 세금 계산서를 지연받은 게 있다. 자, 우리 반드시 조심하실 거.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은 무엇이 있고요? 지연 발급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무엇이 있다? 미발급이 있어요. 지연 발급과 미발급은 엄연히 다르죠. 그럼 지연과 미발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며칠이다? 우리 1기는 며칠? 7월 25일, 2기는 며칠? 우리 익년 1월 25일. 그래서 1기에 대한 부분을 7월 25일까지 발급이 되면 지연. 자, 2기는 1월 25일까지 발급이 되면 지연. 일단 공급 시기엔 발급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날짜까지 발급을 못했다? 미발급. 지나서 발급했다? 미발급.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지연 발급된 걸 받아가는 사람은 무엇했다고 얘기해요? 지연 수취한다라고 표현하겠죠. 자, 미발급된 거 받아가는 사람은 지연 수치란 표현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미발급의 의미예요. 근데 왜 미발급 얘기를 하냐면 이게 늦게 발급했던 이 기한에 대한 거 넘어가는 것도 미발급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럼 이거를 우리는 수치할 수는 있겠죠.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부분? 둘 다 가산세 나옵니다. 발급은 전부 다 가산세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자, 지연 수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를 못해라. 적용을 하셔라. 대신에 무엇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우린 불공제에 다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죠. 그래서 선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그래, 가산세는 내지만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심이란 건 제가 국세청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미발급된 걸 받아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산세가 있다 없다? 가산세는 없어요, 여러분. 받아오는 사람 입장입니다. 가산세는 없음. 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매입세 공제는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반드시 두 개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 그럼 우리는 지연수치라고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연수치 가산세 계산은 해야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저금 현재 2천만 원이네요. 자, 그럼 2천만 원에 우리 곱하기 가산세는 몇 프로이다? 여러분 지연 발급 가산세는 0.5%였죠. 죄송해요 여러분. 제 지연 발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연 발급은 1%, 지연 수치는 0.5%. 그래서 수치가 가산세가 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지연 수치는 0.5%. 그러면 2천만 원에 0.5니까 가산세 10만 원이 나오겠네요. 이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우리 법인 신용카드에 의해서 매입한 거 근데 일반 매입이라고 뒀으니까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공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 14번 자리에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 자 기타 자리에 갔더니 제가 확인하려고 좀 빨리 읽었던 거.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럼 아래쪽에 오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죠 여러분. 그럼 몇 번 난? 21번 난에 양수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 부분을 우린 예정 때 받아온 게 있는데 무엇했다? 아이고 누락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입은 지금 내가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뭐 잘못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가산세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입과 관련된 누락분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 몇 번 자리에 12번 자리에 넣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리할 거 다 끝났나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무엇을 하자? 입력을 하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오셔서 매출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난에 8억 4,300을 입력해 주시고 세액 그대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은 기타 4번 자리에 오셔서 우리 61만 9,045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만 9,045원. 자, 그러면 부가세는 알아서 10%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직수출.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6번 자리였죠. 자, 여기 얼마 넣어주셔라? 4,500. 그러면 매출 쪽은 입력 다 끝난 거죠. 네, 이대로 다 끝났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매입 자리에 가셔서 우리 일반 매입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우리는 2억 3,500만 원을 넣어주시고 부가세에 2,35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우리 수출 기업 납부유예 없으니까 내려오시고 자, 우린 무슨 부분에 대한 부분? 아이고, 여러분 속으로 욕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저 정신줄 났나 봐요. 여러분 제가 2억 3,500을 넣은 건 기계장치였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일반 매입은 4억 5천이었어요. 네, 4억 5천 넣어주세요. 다시 넣을게요. 네, 4,500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이 우리는 2억 3,500이었죠. 그리고 2,350만 원 넣어주시고 제가 이거 뒤바꿔 넣은 거죠. 네, 그래서 뒤바꿔 넣어서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1번, 2번 끝났고 이제 3번 자리 가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밖에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 그럼 14번 자리는 이쪽 아래쪽에 열리는 부분. 자, 일반이다 고정이다 분명히 일반 매입이라고 단서 줬습니다. 41번 자리 선택하시고 900만 원에 9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그 밖에 공제 매입사액까지 모두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에 갔더니 우린 무슨 부분이 있다?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21번 자리에 넣으셔라. 그럼 21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대로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1,350만 원 양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이 있었죠? 저 그냥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 그리고 오른쪽 매입에 가셔서 세금 계산서였나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죠. 종이 세금 계산서 얼마?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46만 1,904원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린 뭐가 있었다?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었다. 그럼 가산세는 26번 자리에 가셔야 되겠죠. 자, 26번 자리 가시고 우리 어디에 가셔라? 지연수치 가산세 몇 번이죠? 63번 자리. 그래서 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63번에 우리 지연수치 한 2천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가산세는 0.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나오게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까지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아까보다 1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56만 1,904원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빠진 거 있었을까요? 네, 빠진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다 되셨으니까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산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결산. 자, 결산은 회계관리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놓고 갈게요. 12월 31일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화면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열어놓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2021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자, 보험의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네요. 1년치를 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금액은 1,200만 원. 자, 일시에 납입하고요. 무엇으로 처리했다? 성급 비용 처리했대요. 아, 자산 처리했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고 월할 계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간을, 회계 기간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았을 때, 자, 제가 계속 중간에 무엇을 넣으시라고요? 12월 31일을 써놓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셔라. 그럼 우리는 언제 참 아래쪽에 있지만, 앞에 쪽에 있지만, 자, 요 자리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며칠 날? 3월 1일 날. 자,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발생을 한 거로 보니까 뭐로 가라? 비용. 자, 그런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는 우리 2월 28일이 있죠, 여러분. 자, 이날까지는 비용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미리 준 선급이다. 그래서 선급의 비용을 미리 줬다고 붙여서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뭐로 정리해놨어요? 선급 비용. 그러면 여기 앞에도 다 성급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급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럼 비용을 만들어주고 성급을 무엇하면 돼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이 얼마이다? 1,200만 원 1년치를 주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란 얘기네요. 자, 12달 중에 여러분 경과를 찾아요. 미경과를 찾아요. 자, 우리가 돈이 나가는 시점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를 했다.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 제가 비용이 없으니까 비용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결산하는 시점엔 우리 경과를 찾는다, 미경과를 찾는다? 지난 거 찾아야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과분에 대한 걸 무엇으로? 비용 정리하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왜 보험료를 잘 안 쓰냐면 여러분 선급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보험료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비용 계정 누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보험료지만 그러면 우리 몇 개월 여러분 10이죠. 네, 10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정리하자. 1,000만 원을 정리하자. 이렇게 들어온다. 됐을까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어느 변을 치든 상관은 없죠. 없애야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드는 거 기억하시고 차변에 우리는 보험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뭐로 되어 있었냐면 영업부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보험료는 무엇으로 넣어준다? 판매비와 관리비 821번으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차변에 1,000만 원 넣습니다. 자, 상대편 대변엔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니까 과대 계상되어 있는 선급 비용을 산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보면 계속 나온다는 느낌 있지 않아요? 네, 우린 이 선급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 못하시면 시험에서 점수를 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회사가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갑에서 취득은 전년도에 했네요. 2020년도 12월 31일에 취득을 했고 취득한 주식수는 1,000주이고요. 정기말 주당 시가는 10만 5천 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기에도 시가로 평가를 했었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금년도에 또 무엇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전기에 평가했던 금액과 단기에 평가하는 금액의 차이만큼 무엇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격이 상승했어요? 떨어졌어요? 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시가가 무엇했다? 아유 올랐구나. 그리고 얼마가요? 10,000원이요. 계산은 금방 하겠네요, 여러분. 1,000주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00주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1,000만 원이 나오네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1,000만 원의 유가증격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산은 증가하면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내면 쉬워요. 근데 이거 하나에 더 함정을 파면 우리 취득일의 날짜를 봤더니 전년도예요. 그럼 전년도에 취득한 날짜에 뭘 줄 수도 있어요? 금액이요.
그래서 취득한 거 얼마, 시가 얼마, 당기 시가 얼마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평가를 했던 금액과 다시 평가하는 금액과 항상 비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수동결산입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0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죠. 네, 평가이익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 네, 더 하실 건 없는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기말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ABC 은행이고요. 자, 지금 6,500만 원. 자, 미화 5만 불에 대한 부분이래요. 자,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얼마이다? 1,200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결산분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갖고 있으면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에 기준 환율로 무엇 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금액으로 바꿔주셔라.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미화가 얼마이고요. 내가 갚아야 될 미화 5만 불이네요. 그럼 그냥 US 달러 5만 불 곱하기 우리 1달러당 1,200원 됐을까요? 여기에서 누구 빼시면 돼요? 6,500을 빼주시면 되죠. 어차피 차이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5만 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6,000? 자, 그리고 우리 지금 6,500. 그럼 이런 6,000과 6,500의 차이는 얼마이다? 이러면 전 그냥 차이만 보시라겠어요? 그러면 우리 차이는 500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원래 장부에 써 있는 게 6,500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는 평가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환율이 오른 거예요?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환율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계정 과목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갚을 빚이 줄어버리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린 500만 원만큼 감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부채 감소시키시고 근데 부채가 줄면 우리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 감소된 부분만큼 우리는 외화 환산에 대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마이너스가 떴다고 해서 손해라고 보진 않아요. 반드시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런 계정 과목은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별도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께 이렇다라고 준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을 사용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왜냐면 이렇게 주고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도 주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수동결산입니다.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누구를 상계하자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주자. 반드시 은행 ABC를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자, 상대편 대변에 우리는 외화를 무엇하여서 환산하여서 이익을 받다, 손해를 받다, 이익을 받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선택해 주시고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시고 자, 네 번째 문제 가시죠. 당사는 당의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얼마요? 2천만 원. 자,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법인세 내세요라는 얘기.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얼마가 있고요? 50만 원이 있고 자, 법인세 중간 예납과 관련된 세액 얼마가 있고 600이 있다. 자, 회계 처리 우린 무엇으로 했다? 선납세금으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러면 우리 차변에 있었던 선납세금 대변에 없애고 내야 되는 세금만큼 무엇 하시라? 미지급세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4번은 수동도 가능하지만 무엇도 가능하다. 자동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동으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5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빼놓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자동이라고 써놓을게요. 자동.
자, 5번째 문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 감가상각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주었고요.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상각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취득은 금년도 9월 1일에 있습니다. 월할상각 꼭 해줘야 되겠네요. 자, 취득의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없으며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상각 방법은 정률이다. 그런데 상각률 줬죠, 여러분. 만약에요. 상각률을 안 주시면 그냥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빨리 등록하시고 거기서 금액을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정률법은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자, 나는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있겠죠. 여기서 누구를 빼야 되죠? 감가, 상가, 누계액을 빼야죠. 자, 거기에 곱하기 무엇이다? 우리는 정률을 곱하죠. 그래서 상각률이라고 하는 부분. 정률의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 이 상각률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취득 원가가 얼마이고 3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는 첫 해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냐면 2021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곱하기 상각률 0.451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샀다고 주었다?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년은 몇 달? 12달. 그중에 우리는 9, 10, 11, 12. 4개월만 썼겠네요. 그래서 12분의 4만큼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기 모두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럼 3천만 원에 무엇 하셔라? 곱하기 0.451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1,353만 원이었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분의 4만큼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분의 4만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 나와요? 저는 451만 원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451만 원 나오죠? 네, 451만 원. 됐어요. 자, 그럼 이 부분 손으로 분기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것도 무엇 할 수 있다? 자동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4번과 5번은 어디로 가자? 자동에 가자. 그럼 결산자료 입력 갈게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닫아주시고 여러분 학계전액 시산표 2번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네, 어찌됐든 닫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12월 반드시 여러분 이 기간 틀리면 안 돼요. 1월부터 12월 들어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누구 먼저 넣는 게 맞을까요? 네, 5번 먼저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5번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자, 우리 이 기계장치는 제조부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매출원가 산정 부분에 가야죠. 그러면 어느 부분? 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7번 경비에 일반 상각비라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기계장치를 선택해서 결산 반영 금액에 넣습니다. 451만 원 입력하고 엔터. 됐어요. 그럼 5번은 끝났네요. 자, 스크롤을 마지막까지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가시면 법인세 등이라는 9번 번호가 있죠. 자, 그 아래쪽에 선납세금 벌써 얼마 들어있다? 650. 여러분 지금 이자와 중간예납에 대한 무슨 부분? 650 있다고 주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6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야 되는 법인세가 2천이에요. 거기서 650을 빼면 나머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된다? 1350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 추가 계상액 자리에 내야 되는 세금 13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입력 다 끝난 다음에 9번 법인세 등의 금액이 무슨 부분? 우리 법인세 얼마예요? 라고 했던 요 2천과 동일해야 돼요. 반드시 동일하죠. 그럼 저희는 입력 잘 했네요. 그럼 다 됐으니까 무엇하자? 전표 추가를 누르자. 자, 전표 추가해 주시고 우리는 예 눌러주시고 다 끝나면 상단에 자동결산 분계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 이제 메뉴 종료하시고 결산은 마무리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자, 하나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4번 문제가 저는 사실 그 문제를 왜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형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선납세금이라는 부분을 모르시는 출제자가 있냐면 나는 지금 이자와 관련돼서 원천 납부한 금액 50과 중간 예납에 대한 거 60을 무엇으로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요. 문제는 없어요. 업무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원리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현실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세무사가 오너인 데들이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사 쪽들은 이걸 거의 내지 않아요. 회계사가 오너인 데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4번의 패턴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자나 중간 예납을 했을 때요. 기중에 차변의 선납세금, 미리 낸 세금을 쓰지 않고 그 미리 낸 세금을 내가 아예 처음부터 미래에 내는 법인세가 있을 거니까 그 법인세 계정을 처음부터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에 650을 아예 회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돈 나간 거니까 우린 요거는 의미가 없고. 됐나요? 그럼 원래 여기 선납세금이 있었다가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인세가 확정이 되면 차변했던 선납세금 대변에 와서 없애주고 미지급세금 계상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산의 분계를 추정해보면 차변에 누가 있고요. 법인세 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변에 미리 낸 세금, 차변에 있던 선납세금을 무엇하고 상계하고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이 있으면 뭐로 가고 미지급 세금으로 가고 우리 돌려받을 세금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인도. 그러면 뭐로 쓰고 미수금을 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부분에 법인세가 지금 2천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2천일 것이고 미리 냈던 선납세금이 650이라고 했으니까 650이고 자 미지급세금은 내야 되는 건 135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미수금은 관계가 없어요. 낼 세금이 있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뭐로 쓴 거예요? 2천을 써야 되는 자리에 처음부터 650을 쓴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의 분계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2월 31일에는 야, 너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만데? 우린 지금 냈다라고 표시한 게 650이니까 내야 되는 세금만 법인세 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 얼마? 1350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지급 세금 얼마? 1350 자,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문제를 냈어요. 불안한 거죠. 저는 지금 불안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납세금 처리했는지 또는 선납세금 자산 계정이라고 당좌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선납세금 그런데 법인세 등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어? 그러면 우린 무슨 분계만 해야 된다? 2분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요것만 내셔야 돼요. 내는 것만.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셔라. 어찌됐든 출제원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도 사실 하긴 어렵고요. 원리상으로는 다들 아니 왜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문제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에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가세도 끝났고 누구도 끝났고 결산도 끝났네요.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만 남았습니다. 이제 원천징수 하겠습니다.